얘들아. 아니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어딨어요? 대표 할아버지. 이거 은혜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대표 아저씨.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해. 시작. 교정해 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시작.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잘생긴 할아버지 막 이런 얘기 나왔네요.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제가 다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컷오프 기준을 민주당이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논평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폭,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의 그 중호 발언, 5대 혐오 범죄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컷오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5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놀란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컷오프 기준, 그러니까 아예 공천 배제 기준이잖아요. 이게 5가지 혐오 범죄인데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중호 발언.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했는데 뭐 15년 기준, 10년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근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음주운전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4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기준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소정욱 변호사, 요거 컷오프 기준 민주당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뇌물이나 돈봉투 받은 게 나빠요? 음주가 나빠요? 정치는 이제 뇌물이나 돈봉투 부패한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직장 갑질보다 부패 범죄. 이게 빠져 있어요. 왜? 잠깐만요. 그 기준 5개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중호범죄. 그런데 부패 범죄가 없네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이요. 쌍방울은 이제 800만 불로 기소 이제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로 이제 성남 FC도 100몇십억 되죠. 이런 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봉투 받은 것도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저는 이게 이재명 맞춤형으로 기준을 만들었고, 근데 피해간다고 피해갔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직장갑질 중에 조명현 씨 버카. 주말에 그걸 또 그렇게 아니 보십니까? 주말에 그 일제 샴푸 사오고 속옷하고 게 빠르라는 건 갑질 아닙니까? 이게 을질입니까? 이게 갑질이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해당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정오 발언 형수한테 쌍욕한 거는 정오 발언 아닙니까? 이게 사랑 발언입니까? 저는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결격사유다. 윤경호 선생님, 특히 사실은 부패 범죄가 이 기준에 빠진 거는 좀 뒷말이 있어요, 지금요. 제대로 된 지적하셨네요. 근데 예. 이런 거 나오면요, 국민의힘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규정이다, 또는 민주당 뭐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합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렇게 형편없이 기준을 예. 마련했는데 저희는 제대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겁니다라고 내놓는 게, 그게 아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이나 또는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처럼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길이거든요. 예. 이런 기회 이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만든 규정 아니냐, 속이 시원하시죠. 그러나 그런 비판보다는 저희는 이거 피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경쟁을 하지 말고 잘하게 경쟁을 해봅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한 7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앞서서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 피습과 관련해서 기자연결했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속보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기자연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취재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저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지영 기자. 예.
아까 연결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예,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좀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습격범이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성인 주먹이라면 꽤 큰 정도라서 좀 출혈이나 이런 게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지금 배 의원은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의원실 측에 따르면 현재 의식은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패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5세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아직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또 확인된 거나? 예,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 15살이라는 것은 지금 경찰 조사에서 예. 습격범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예정된 사항이 좀 파악이 됩니까? 여야,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논평을 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예.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어 터라 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 사건 동기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 아마 병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상황 좀 파악을 하고 뭔가 위로 차원에서 가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은요? 예, 아무래도 당내 의원이 이제 시내 한 복판에서 그것도 이제 오후에 한낮에 피습을 당한 거기 때문에요. 상태를 살펴보고 위로하고 또 이제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보기 위해서 아마 예. 병원으로 급하게 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원, 그러니까 지금 순천향병원으로 알려 있잖아요. 거기로 예, 예. 가서 방문을 해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지금 의식도 있는 상태고 뭐 생각보다 큰 부상 아니라는데 만날 텐데 지금 병원 안 모습이거든요. 잠시 뒤에 지금 병원에 도착할 텐데 벌써 기자들이 가 있군요. 현장에요, 지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병원에서 지금 브리핑 예정이라는 소포까지 들어와 있네요. 지금 네. 현장 모습입니다. 들어보죠. 아직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착을 했어요, 지금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목소리 들어옵니다. 들어보시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천향대학병원에 도착을 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유감 표명 그런 취지. 그리고 지금은 막연한 추측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쾌유를 빌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군요. 속보로. 진상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막연한 추측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막연한 추측 이런 거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쾌유를 빌어달라. 이런 당부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빠르게 갔네요. 소정 변호사. 그렇죠. 아마 이제 한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상 정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이 테러 자체가 이제 심각한데 부상도 저는
쾌유를 빌지만 정말 이제 그 돌로 한 개 그게 힘껏 친다면 상당히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어떤 상태일지 예. 쾌유를 빌겠지만 예. 급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빨리 병원으로 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속보 다시 한번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속보 아까 방금 들려드렸는데 속보로 다시 한번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병원에 도착해서 기자들 앞에서 진상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했고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또 일어난 거 아닌가, 여기서 또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막연한 추측으로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요, 아마도 정치인들에게,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지금 또 막연하게 또 사실과 다른 얘기, 추측성 얘기,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국민들 괜히 불안하게 이러면 안 됩니다는 당부까지 남겨놨습니다. 자, 마지막 속보까지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좀 빌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큰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